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나 만날 세 가지 위기와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 갖게 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은퇴하지 않던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들도 그러한 불확실성에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 또 건강한 수명이 짧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더 그 불확실성은 가중되게 되죠. 특히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60세가 되면은 이전에 다니던 일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60세가 주는 그 사회적인 부담감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64세까지를 생산이 가능한 인구로 보고 그 이유는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번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느끼는 소외 이런 것들도 커지게 되고요. 65세가 되면 국가적으로 노인이라는 어떠한 좋게 보면 훈장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노인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부르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지게 되는 누구나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시간, 공간, 동선의 축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노화 때문에 한 30분 정도의 교통거리, 차나 걷는 것으로 그 이상이 되면 부담이 되고요. 특히 건강 수명을 뛰어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요즘에 시간, 공간 측면에서 디지털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들도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시니어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와- 원활하던 활동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 공간의 동선은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게 되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위험, 1인 가구의 위험, 이런 고립의 위험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첫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노인이 되면서, 시니어가 되면서 그 다수의 세상의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소통의 변화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경수 작가님의 그 약치기라는 그중에 만화 컷인데요. 후배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그 선배는 물어본 것에만 답하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도 대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후배는 안 물어봤는데요. 요새 안물안궁 뭐 물어보지 않아서 궁금하지 않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이런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그 선배 자체도 꼰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꼰대의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을 꼰대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그 언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우리들의 시니어들이 살았던 그 시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당시의 어린 시절 많은 시절을 겪은 그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을 평가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어색한 부분들이 꼰대로 느껴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100% 꼰대고요. 또 혹시라도 일터에서 젊은 친구들, 특히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저는 그렇게 안 했다. 나는 그래도 말랑말랑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역시 확실한 꼰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뭔가 구태의연한,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도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요,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 강한 성향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왕년에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가 왕년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퇴직한 후에 초기에 명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한 13개 정도의 리스트를 쫙 적으면서 제 수준에 맞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걸 했어라고 그 표시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20대나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했던 경험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입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뭐 오늘 어제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업적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는 그것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현재나 또는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과거를 지향하는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시니어가 된다는 것, 은퇴 후에는 세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먼저, 시간, 공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가 되고요. 소통에 있어서도 그 기존의 방식, 그 현재 어울리지 못하는 현재 것을 덜 받아들이며 생기는 꼰대라는 그러한 인식,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에 있어서도 자신의 현재와 미래보다는 또 과거의 왕년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그 어마어마한 시니어의 활력 있고 또 가능성 있는 시간을 좀 먹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은 외모라도 나타나는데요. 외향적으로 느끼는 그 당사자의 느낌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세 가지 위험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